네,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애프터네요. 올해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률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꼴등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행복한 일, 그리고 호재가 가득하길 바라면서 1등을 기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제목 달아봤고요. 증권사별로 내년도 전망 요약, 그리고 내년에 어떤 섹터가 차기 주도 섹터가 될지도 힌트를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시죠. 자, 코스피는 오늘 아침에 고점을 형성한 후에 계속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머물러 있긴 합니다. 2,411포인트 오늘 현재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그 거래 흐름을 보면 늘 2,390포인트는 하단 지지가 나왔습니다. 2,390만 디뎠다 하면 바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은 현재 코스닥만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탄력이 좋죠. 플러스권 전환한 이후에 우상향합니다. 그 기조 이어가고요. 679선에서 현재 거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현재 코스닥에서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요. 기관은 현물시장, 선물시장 모두 다 순매수 포지션 잡고 있습니다. 증권사별 전망을 볼 텐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상반기는 사지 마라, 하반기에 사라라는 게 대부분 증권가의 전망이고요. 예상 밴드 2,300포인트 이하는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예상 밴드 3,000포인트 이상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5개 증권사에서 내년 코스피의 상방을 3,000선 이상으로 잡아냈고요. SK증권 같은 경우는 3,206선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3,200포인트 넘게 잡은 SK증권에서도 상반기에는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하반기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봤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연초에는 안전자산 투자 후에 하반기에 증시 들어와라. 하반기는 통화 완화 정책 때문에 반등 가능할 것이다. 상반기는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을 것이다. 저점 매수 전략을 제시하는데 금리와 환율 변화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적인 포인트가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자본자산 비율, ROE나 부채 비율이 좀 낮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한국 경기 성장률이 내년에는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 재무제표가 얼마나 튼튼한지도 내년에는 중요 포인트로 둬야 한다고 증권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주도 섹터는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준비한 섹터는 바로 로봇입니다. 로봇은 사실 제가 12월 중순부터 몇 번이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키워드가 바로 휴머노이드였습니다. 이게 오늘 한 오후 2시쯤에 나온 소식이고요. 엔비디아가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내 증시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토요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엔비디아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현대차가 인수한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휴머노이드 산업에 빅뱅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또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테슬라나 피규어 AI, 앱트로닉 그리고 어질리티 로보틱스 같은 대형 기업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출시하기도 했고요. 국내에서 휴머노이드 관련, 로봇 관련 사업하는 기업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동형 양팔 로봇 도요타에 공급할 예정이고 아직 공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주가 항상 그 평가 절하를 받았던 것이 실적이 안 나와서잖아요. 이 시장에서 정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두산 로보틱스조차도 지금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투자하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의 그 성장성이 계속 좀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이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 받았을 때 과연 로봇주가 내년에 더 흐름을 올려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준비했고요. 오늘 장에서도 사실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SPG랑 SPB테크가 오후장에 급등이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유일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장중 15% 가까운 급등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로보티즈하고 또 클로봇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로보티즈가 액추에이터 사업하고 있는 로봇이고 클로봇은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입니다. 액추에이터 기업들도 지금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게 이쪽에 대한 수급도 계속 최근에 순환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클로버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감속기 관련주들은 로봇주가 떴다 하면 늘 수급을 받는 섹터기도 했고 의료용 로봇이나 자율주행 자동화 체크해보시고 이제 CES 2025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정말 보핏을 공개할지 여부도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랜만에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수급이 들어오는데요. 이쪽은 사실 그동안 너무 애프터에서 많이 말씀을 드려서 호재를 하나하나 정리하기가 너무 양이 방대합니다. 그냥 중점적인 것만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뭐 국내 신약 허가 전망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시장 2025년도부터 이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특허가 다 줄줄이 만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만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바이오 시밀러 쪽에 수혜를 얻어갈 수 있는 종목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FDA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혜를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체크해 드렸고요. 신약 상업화 성과도 보자. 이거는 지난 거래일에 체크해 드렸습니다. 매출과 점유율 증대가 기대되는 셀트리온, 유한양행, 녹십자 지난주에 체크해 드렸는데 오늘 세 종목 모두 다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볼까요? 이것은 그 임상 데이터 계획 발표표인데요. 이 표도 제가 전에 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기술 플랫폼,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거기다가 면역 질환, AI 쪽 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까지 쫙 정리를 했고 가장 지금 결과 발표가 가까운 것이 동아 ST로 확인됩니다. 1분기고 1H로 표시한 것은 상반기이기 때문에 일정의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서 종목에 투자 전략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보고 마무리할게요. 로봇주부터 시세 보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이 22%로 가장 큰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의 협력사가 바로 협력사에 RS 오토메이션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RS 오토메이션이 가장 이제 엔비디아랑 직결됐다라고 시장에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22%의 급등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레인보 로보틱스는 14% 안팎의 시세고요. 이외에도 감속기, 부품 관련해서 SBB테크, SPG, 아지네스텍, 이렌시스 같은 종목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과연 차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시세 보시죠. 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오늘 셀루메드가 이슈에 의해서 상한가 직행했고요. 폰타메트릭스, 에스트큐브도 이슈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도 신한투자증권 쪽에서 최선호주 탑픽 선정되면서 15% 급등 보이고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일정이 있습니다. 이 일정 전후로 시세가 유지될지 아니면 세론 매물이 출회가 될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애프터는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